안녕하세요. 클레어 클리닉 박윤정 원장입니다. 아침에는 물로만 세안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세안은 꼭 뜨거운 물로 해야 깨끗하게 씻어지는 거 아닌지 이렇게 세안법에 대해서 잘못된 상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피부가 좋은 분들은 어떻게 세안을 하는지 세안법의 정석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래서 이 바른 세안법을 알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피부 장벽입니다. 피부 장벽은 영어로도 말 그대로 스킨 베리어 층이라고 해서 요즘에 또 스킨 베리어 층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가 요즘에는 알러지라든지 아니면은 아토피라든지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스킨 베리어 층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 이 스킨 베리어 층은 피부 겉에서 각질세포인 단백질과 지질이 벽돌과 시멘트처럼 서로 단단하게 이렇게 성벽을 이루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스킨 베리어층은 밖에 있는 미세먼지라든지 좋지 않은 화학물질 아니면 노폐물 이런 것들이 피부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 막아주고 우리가 피부에서 유지해야 되는 성분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수분이라든지 우리 피부에 필요한 이런 좋은 성분이 피부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단단한 성벽을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피부 장벽층에는 아무래도 각질로 이루어진 부분이다 보니까 이 각질세포가 생명을 다하게 되면 죽은 각질세포가 쌓여 있게 되고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배출되는 피지라든지 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 스킨 베리어층 위에 쌓이게 되겠죠. 또 우리가 매일매일 바르는 수분크림이라든지 선크림 또 화장품을 바르게 되니까 이런 화장품들이 위에 쌓여서 있다가 하루 종일 또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피지와 얽히기도 하고 또 밖에 있는 미세먼지라든지 노폐물들과 엉켜서 이 피부 위에 존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피부 장벽층 위에 여러 가지 물질들이 이렇게 얽혀 있으면 아무래도 피부에는 세균이 증식하기 좋은 환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안이라는 거는 이 스킨 베리어층에 쌓여 있는 불필요한 노폐물을 깨끗이 청소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설거지를 할 때도 찬물로만 설거지를 하는 거하고 따뜻한 물에 세제를 풀어서 설거지를 하는 거하고는 결과가 다르죠. 당연히 따뜻한 물에 세제를 풀어서 설거지를 하는 것이 훨씬 더 깨끗하게 되는데 우리 피부도 마찬가지로 물로만 세안하는 것이 아니라 세안 제품을 이용해서 피부를 씻게 되는데 이런 제품들에 포함되어 있는 계면 활성제 성분은 잘 씻겨 나가지 않는 기름 성분을 더 깨끗하게 씻어서 우리 피부 보호막을 깨끗하게 유지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안이라는 거는 이렇게 피부 장벽층을 깨끗하게 하는 거지만 피부 장벽을 이루고 있는 정상적인 지질 조직까지 벗겨져 나가도록 너무 벅벅 씻거나 자극적이게 세안을 하거나 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피지는 무조건 피지가 많으면 메이크업도 잘 안 되고 여드름의 원인이 되니까 그걸 다 뽑아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어느 정도 정상적인 피지와 그리고 각질층이 잘 유지되도록 자기 피부의 상태에 맞게 세안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내 피부가 건강하고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는지 세안법의 정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가 좋아지는 세안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 온도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뜨거운 물로 세안을 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를 찬물로 하는 것이 좋다고들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주사 피부염이라든지 홍조가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혈관이 너무 늘어졌다가 좁아지는 좀 불필요한 자극이 되기 때문에 저는 되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미온수 정도의 물로 미지근한 물로 세안하기를 추천드리고요. 세안제는 손에서 거품을 내서 하시는 게 좋다는 거는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이 세안을 하는 시간이 중요한데 물론 메이크업을 많이 하셨으면 좀 그 시간이 길어지겠지만 평균적으로 1분 내외로 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이 시간이 너무 짧을 경우에는 당연히 세안이 깨끗하게 되지 않을 거고 이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사실은 우리가 세안을 하는 게 피부에 있는 나쁜 성분을 좀 씻어내기 위해서인데 이 나쁜 성분들로 계속 얼굴을 마사지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세안이 오히려 피부 트러블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분 정도 내외로 해서 깨끗하게 세안을 하시고 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세안을 했을 때 이런 노폐물이라든지 세안제가 깨끗하게 헹궈지도록 충분한 시간을 헹구는 것이 중요한데요. 헹구는 것은 오히려 1분 이상 하시는 게 좋고 조금 생각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면 저 같은 경우는 최소 20회 이상 20회 이상 새로운 물을 받아서 흐르는 물에 얼굴을 20회 이상 남아있는 노폐물이라든지 세안제가
남지 않도록 깨끗하게 헹궈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는 클렌징을 도와주는 여러 가지 홈 디바이스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사용하면 어떠냐라고 여쭤보시는데, 저는 클렌징을 도와주는 홈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이렇게 개발되는 홈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에서 개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무래도 외국은 물도 석회물이어서 좀 깨끗하게 씻기지 않는 경우가 많기도 하고, 대부분의 우리 동양인의 경우에는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클렌징을 할 때에는 너무 좀 지나친 자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 보시면 피부 관리실을 가시던 이런 피부과 병원을 오시던, 우리가 클렌징을 할 때는 대부분 손으로 해가지고 클렌징을 도와드리지 기계를 사용하는 곳은 저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게 만약에 좋다면 오히려 이런 데서 먼저 사용하지 않을까요? 너무 지나친 자극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은 이런 디바이스 없이도 요즘엔 또 제품들이 잘 개발되어 있어서 깨끗하게 세안을 할 수 있으니까 디바이스 사용은 너무 자극이 될 수 있으니 피하시는 것을 일단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디바이스보다 또 많은 경우가 있어요. 얼굴을 때를 미시는 분이 있는데 진짜 한 달에 한두 분은 꼭 오세요. 저희 병원도 너무 내가 피부 상태가 안 좋고 각질이 막 하고 해서 때를 좀 밀었다. 근데 이렇게 때를 미시고 피부 좋아진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대부분 너무 또 빨개졌다, 손상됐다, 얼굴 더 거칠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뭐 몸에 때를 미는 것도 횟수를 좀 최소한으로 하시는 게 좋고, 특히 얼굴은 때타올로 밀지 않는 것이 좋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크림을 바르고 메이크업을 하고 나서 세안을 하게 되는데, 요즘은 대부분 이중 세안을 하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 뭐 로션이라든지 오일이라든지 밤 타입을 이용해서 한번 씻어내시고, 그 다음에 폼 클렌징을 이용해서 마무리 세안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하시는 거는 굉장히 좋은 습관이고요. 그리고 피부 타입에 따라서 그때그때 맞는 제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한 사람의 경우에도 뭐 평소에는 로션 타입을 쓰다가 메이크업이 조금 진해졌을 때는 크림이라든지 밤 타입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또 아니면 피부가 좀 너무 예민하다, 요즘에 좀 건조하다 이럴 때는 조금 더 저자극인 로션 타입을 이용하신다거나 해서 좀 몇 가지 제품을 구비하시고 하시는 게 좋고요. 저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어떤 세안제가 제일 좋은지 이렇게 여쭤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상에 가장 좋은 세안제는 없습니다. 세안제를 포함해서 바르는 크림까지 우리가 화장품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자극입니다. 같은 화장품이어도 그 포함되는 조금의 성분에 따라서 어떤 사람한테는 자극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기능적인 거, 뭐는 뭐가 좋다더라 이런 것보다는 쓰셨을 때 가장 기본적인 기능에 충실하면서 내 피부에 트러블을 일으키지 않는 순한 제품을 선택하셔서 하는 것을 가장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두피를 포함해서 우리의 모든 피부는 pH 5.5 정도의 약 알칼리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샴푸도 그렇고 얼굴 세안제도 그렇고 약산성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이 피부에 가장 손상을 줄이고 수분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제품을 선택하실 때는 특히 예민하신 분들일수록 약산성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 아까 PD님께서 여쭤보셨어요. 나는 물로만 그냥 세안해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 괜찮은 방법인지. 결론부터 얘기하면 저는 사실 그거는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우리가 밤에 그냥 좋은 제품만 바르고 자고 일어나서 그냥 물로만 가볍게 씻어도 좋다,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밤사이에 배출되는 피지와 땀 양이 생각보다 많고, 또 우리가 매일 베고 자는 베개에도 어제 묻었던 각질이 또 오늘 묻어서 내 얼굴에 닿게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가볍게 클렌징 폼 이용해서 세안해 주시는 게 아무래도 피부 상태를 깨끗하고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고려해 보아야 할 점은 피부가 건성이냐 지성이냐 이 부분을 조금 고려해 봐야 되는데, 피부가 지성이고 또 여드름이 또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피부 장벽 위쪽으로 피지가 많이 분비되고 이 피지와 함께 각질들이 막 엉켜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메이크업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이중 세안을 하시는 것이 필요한데, 오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오일이 모공을 막는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클렌징 로션을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무난하게 잘 맞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피부가 또 건성이신 분들은 대부분 피부 장벽층이 굉장히 얇으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자극이 되게 씻는다거나 너무 깨끗이 씻으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굉장히 순한 제품을 이용해서 저자극으로 세안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약간 각질이 좀 있는 것 같다라고 느끼시더라도 스크럽제가 포함이 된 이런 각질 제거 효과가 있는 제품은 되도록 횟수를 굉장히 줄여주시거나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보시면 물로만 세안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거 느껴지시죠? 자기 피부에 맞는 세안법을 찾으셔서 항상 깨끗하고 건강한 피부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